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미르의 회사 설명을 맡게 된 현재 CF를 맡고 있는 권재현입니다. 코스닥 상장에 앞서서 저희 회사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사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된 배경과 목적, 그리고 회사의 주요 투자 포인트에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미르는 증권신고서에 저희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제작사입니다. 국내 애니메이션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카테고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영유아라든가 키즈를 타겟으로 하는 이제 키즈 컨텐츠 쪽이 애니메이션이 있고, 저희 회사처럼 순수 제작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업종은 하나로 이제 묶여서 같이 이제 포함은 되어 있지만은, 약간 좀 결이 다른데, 영유아나 키즈 쪽을 이제 영위하는 사업은 아무래도 IP에 좀 소진이 빠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IP가 반응을 이제 좋게 나오면, 이제 머천다이징으로 넘어가죠. 이제 완구도 만들고, 이제 뭐 인형도 만들고, 이렇게 MD 사업으로 넘어가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저희 회사는 오히려 약간 드라마 제작사와 조금 비슷한 BM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세미 어덜트 이상의 시장을 대상으로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사실 국내에 아직까지 상장사 중에서는 저희 회사의 뭐 경쟁사라던가 아니면 피어 그룹으로 이제 묶일 만한 구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 제작사인 예를 들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던가 이제 다른 상장되어 있는 드라마 제작사들과 사업 모델이 좀 유사하다, 좀 결이 비슷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장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설립부터 지금까지 모든 매출이 북미향입니다. 북미향 매출이 100%고 다 이제 달러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회사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OTT 시장이 이제 개화되기 전에는 북미 시장의 애니메이션 시장의 플랫폼은 대부분 케이블 채널이었습니다. 그 케이블 채널은 결국엔 TV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이제 편성을 해야 되는 편성도가 필요하고, 그러면 월화수목금토일 주 7일 24시간 안에 들어가는 이제 편성표 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니켈로디언이라는 북미 이제 탑티어 케이블 TV 플랫폼과 이제 일을 하고 있었고, 저희 스튜디오 미르처럼 탑티어 제작사들만 사실은 좀 제작 파트너십을 맺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컨티어라든가 그 아래쪽의 제작사들은 컨텐츠를 물론 많이 제작을 할 수는 있지만 플랫폼사에 올리기 위해서는 요일이라던가 시간에 대한 룸이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플랫폼사와도 다수의 제작사보다는 검증되고 안정된 파트너사를 더 많이 찾게 되었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 스튜디오 밀은 설립부터 지금까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잘 아시다시피 넷플릭스라는 이제 OTT가 개화가 됐습니다. 근데 OTT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 서비스이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일이라던가 24시간 제약이 없이 컨텐츠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스트리밍으로 보는 서비스라서 컨텐츠의 무제한으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기존의 케이블 TV라는 플랫폼사에서 좋은 레코드를 가지고 있던 제작사들이 그대로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20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 넷플릭스에서 5년간의 이제 장기 계약의 제한을 받게 되고요. 그 부분을 수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넷플릭스가 이제 잘 되다 보니까 디즈니 플러스라던가 HBO 맥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워너브라더스를 끼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OTT 브랜드가 많이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는데, 다른 OTT 서비스에서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자체적인 애니메이션 라인업을 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를 비롯해서 픽사라는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드림웍스라던가 아니면은 워너브라더스 같은 쪽도 이제 뭐 파라마운트 쪽으로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HBO 쪽이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사실 기존의 OTT 강자였던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애니메이션의 컨텐츠가 조금 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4페이지에도 보시면은 전체 예산 중에 애니메이션 비중이 그래도 한 15% 전후가 이제 항상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컨텐츠의 좀 수요가 좀 많이 증가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저희 회사와 좀 파트너십을 맺게 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장기 계약을 맺었을 때는 글로벌리 이제 5개 회사 정도 이제 파트너십을 맺게 됐는데, 4개는 일본사고 나머지 하나가 저희 스튜디오 미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니메라는 장르가 있고 그 장르에 전문화된 이제 제작사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플랫폼사와의 협업보다는
그분들이 잘 하고 있는 그 업에 대해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계약을 많이 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컨텐츠의 좀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유연성, 타 업종과의 협업이라던가 이제 논의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OTT 시장이 이제 개화한 이후부터 최근 한 2, 3년도의 이제 흐름을 보면은 이제는 플랫폼사가 아니라 게임사라던가 웹툰사라던가 이제 다른 컨텐츠 제작사들이 저희 스튜디오 위드를 포함한 이제 탑티어 제작사들과 또 협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모 게임사와 이제 IP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요. 지금 그 말은 기존에는 저희가 케이블이라든가 OTT처럼 플랫폼사와 이렇게 협상력을 강화하는 사업 모델을 좀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컨텐츠사 쪽으로도 협업을 하면서 저희가 좀 협상할 수 있는 채널이 이제 확대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잠겨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장이 적기로 판단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공모 자금을 통해서 이제 다 컨텐츠사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좀 체력을 만들려는 목적이 아주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5페이지 보시면은 저희 회사는 뭐 위에 고객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디즈니, 워너, 니켈로디언, 드림웍스 등 사실 그 애니메이션 쪽에 큰 뭐 관심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이름을 들으면 다 아는 글로벌 탑티어 플레이어들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8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저희 회사가 이런 수혜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능력이 좀 강점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니메이션 제작 공정은 원작자가 시나리오를 쓰게 되면은 그 부분을 세 단계로 크게 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획과 연출하는 프리 프로덕션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작화가 들어가는 배경도 그리고 동화도 그리고 하는 메인 프로덕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니메이션은 그림으로도 연기를 하지만은 이제 목소리, 성우들도 이제 연기를 하는데요. 그 녹음된 이제 사운드를 믹싱하고 편집을 하는 포스트 프로덕션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국내 애니메이션사들은 아무래도 메인 프로덕션에 좀 많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제가 증권 신고서에는 메인 프로덕션을 일반 제작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했는데 아무래도 기획을 북미에서 많이 좀 완료를 하고 국내에서는 메인 프로덕션 제작하다 보니까 좀 저가 수주라는 좀 부작용도 나오게 되고 그런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기획부터 연출까지 프리 프로덕션에 매우 큰 밸류에 집중하면서 제가 총괄 제작을 표현했던 프리 메인 포스트를 한 번에 다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에 회사 설립부터도 바로 북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넷플릭스라든가 이제 다른 플랫폼사의 제안도 받고 최근에는 다른 컨텐츠사들의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체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단가도 보시면은 아무래도 일반 제작보다는 총괄 제작이 규모도 더 크고요. 그리고 회사가 노하우가 꾸준히 이제 쌓여오면서 마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아무래도 저희 컨텐츠 회사는 뭐 드라마 제작사나 저희 애니메이션 제작사 마찬가지로 맨파워가 절대적입니다. 저희 회사 이제 설립할 때는 유재명 대표님께서 이제 옆에 왼쪽에 수상 내역으로 거의 뭐 레퍼런스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현지 애니 어워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시고 최근에 오징어 게임으로 좀 많이 국내에 알려지게 됐는데 프라임타임 에미상 작품상 노미네이트까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작 노하우와 검증된 레퍼런스가 키맨들에게 다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이 10년 이상 영위를 하게 되면서 현재는 특정 키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이라던가 프리부터 포스트까지 다 제작할 수 있는 제작 시스템이 전부 다 완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스튜디오 미르는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실 수가 있고 옆에 이제 감독님들 수추이라던가 이제 경력 비중을 보시더라도 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캐파가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감독을 양성해서 베테랑 감독님들이 계속 이제 비중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되게 안정적인 구조로 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저희 회사 주요 감독님들과 PD분들, 키맨들에 대해서 제가 기재를 했는데 사실 작품 라인업은 좀 저희가 다 북미에서 방영을 했기 때문에 작품 라인업이 친숙하지 않더라도 밑에 협업 고객사를 보시면은 넷플릭스라던가 워너브라더스 혹은 월트 디즈니,
아니면 드림웍스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탑티어 플레이어들하고 다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다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애니메이션은 컨텐츠라는 업종 안에서는 드라마나 뭐 영화보다는 좀 마이너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제일 왼쪽에 작품 레퍼런스 보시면은 코라의 전설 같은 경우는 당시에 미국 전체 케이블 프로그램 4등까지도 찍었고요. 넷플릭스에서 개봉됐던 도타나 위쳐 같은 경우는 컨텐츠 탑10 안에도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탑10이 아니라 실사, 드라마, 다큐멘터리 전부 다 포함한 순위에서 탑10이기 때문에 좀 장르는 마이너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회사가 흥행성이 있다, 좀 높은 퀄리티의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저희 회사의 히스토리와 요약된 한 페이지가 있는데요. 컨텐츠 회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좋은 레퍼런스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체력입니다. 회사가 얼마나 양질의 혹은 이제 완성된 작품을 꾸준히 이제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텀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더 높은 퀄리티를 제작할 수 있는지는 오롯이 회사의 기초 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은 무형자산이 꾸준히 쌓여오는 노하우도 중요하고 동시에 회사가 캐시플로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부담감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현금 흐름에 대해서 좀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작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 작품까지 좀 텀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좀 다른 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유보율을 가지고 가면서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스튜디오 미르는 설립과 동시에 바로 흑자 경영을 하게 됐고요. 현재까지 유보금이 쭉 쌓여오고 있으며 현금 흐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제작에서 단 한 번도 리스크를 아직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켈로디언을 시작으로 드림웍스와 계약을 하고 이제 저희는 100% 북미이기 때문에 녹음을 이제 미국 현지 법인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00% 자회사인 미국 현지에서 진행을 하면서 그 사이에 자체 IP 작품도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계약을 하면서 국내 게임사와 계약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월트 디즈니까지 추가로 성장 동력이 붙으면서 매출처도 지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15페이지를 보시면은 중간에 잠시 수익성이 하락한 경험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미국 법인이 다 성우를 녹음하게 되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캘리포니아주 전체가 이제 셧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녹음을 좀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게 되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돼서 2020년에서 2021년도 넘어올 때까지는 좀 수익성이 악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R&D 투자를 미뤄왔던 R&D 투자를 한 번에 다 이제 집행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캐파 증서도 좀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2022년도 1분기부터는 바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 2022년도 2분기, 3분기에는 이제 수익성이 회복이 되고 있으며 23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라인업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숫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보시면은 저희는 총괄 제작과 일반 제작을 이제 일정에 맞게 저희가 조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옆에 빨간색과 회색으로 진행된 거 보시면은 총괄 제작은 아무래도 모든 작품이 동일하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작품은 1년 반이 걸리기도 하고 저희 같이 장편을 많이 하는 회사는 시즌 2개, 3개가 넘어가면은 3년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데요. 그 공백 기간을 일반 제작으로 저희는 다 구성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급여와 같이 이제 인건비 성격의 이제 비용들은 매달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구성을 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계획하지 못하면 생각지 못했던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촘촘하게 효율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느냐가 회사의 가장 큰 노하우이며 이 부분은 장편을 많이 경험한 회사 혹은 좀 글로벌리 탑티어 대규모 회사와 일을 해본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설계도를 잘 짤 수 있는 이게 저희 회사의 좀 노하우로 갈 수 있고 프로젝트 진행 수도 보시면은 저희가 한 번에 두세 개 가다가 갑자기 20개 이렇게 튀는 회사가 아니라 차곡차곡 이렇게 단계적으로 노하우도 축적이 되면서 캐파도 이제 단계적으로 착실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저희 회사는 2D 애니메이션 기반입니다. 북미에서는 여전히 2D 시장이 많이 열려있고 저희 회사에 사실 요청오는 작품들도 대부분 2D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D 부서를 이제 사실 신설을 한 이유는 전적으로 R&D를 개발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저희 회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설계도에 비유할 수 있는 프리 프로덕션과 시공에 비유할 수 있는 메인 프로덕션이 있는데 사실 서로 이제 직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부서를 재배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력에 대한 이제 수급이 항상 회사에는 숙제로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3, 4년 전부터 3D 본부를 이제 신설을 해서 저희가 3D에서 이제 작업하는 모션 캡처 등을 활용한 3D 제작이지만 실제로는 2D의 아웃룩처럼 보이게 하는 R&D를 저희가 개발해서 현재 작품에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3D 부서가 회사의 수익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중요한 부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저희 주요 매출처 비중은 기존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워너브라더스 되면서 사실 기타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거래처가 좀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삽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성장 전략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의 반복입니다. 과거에 저희 스튜디오 미러는 프리 프로덕션을 바탕으로 회사의 강점이 있는 부분을 더 집중해서 강화하고 그에 맞춰서 캐파를 이제 확장하는 전략을 추구하면서 플랫폼사와의 협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OTT 시장이 확대가 되고 다른 컨텐츠에서도 좀 저희 애니메이션에 대한 니즈가 계속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게임이라던가 웹툰사에 좀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 자금을 활용해서 이제 협업할 수 있는 좀 전략이 투입되는 그런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두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일반 제작 메인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저희도 협업사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사들에게 이제는 메인 프로덕션에 대한 업무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노하우인 프리 프로덕션도 조금씩 전수를 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분 투자로 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거 엔터사들이 좀 해왔던 경험이자 전략인데 좀 스타일에 맞는 레이블화를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제작에 대한 효율성도 높이고 캐파 확장도 동시에 좀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녹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비용을 소진하는 성격의 좀 자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공모자금을 통해서 자금에 좀 총알이 생겼기 때문에 현지 작가들의 시나리오를 좀 사전에 매입해서 IP를 확장하는 전략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북미향 작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원작자들보다는 해외 작가들하고 저희가 일을 많이 해왔고 그쪽의 네트워크가 좀 많은 게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협상력이 높아진 시점에 저희가 IP로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모자금 일부를 시나리오를 매입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사실 같은 내용이 반복이긴 한데 저희가 상장을 기점으로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잘 만드는, 정말 제작을 잘하는 회사였는데 이제는 협상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컨텐츠 간의 타 옵션과의 콜라보 제한이 많아지면서 협상력이 지금 높아진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좀 IP를 확보하면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부분을 다 이제 조합을 해서 상장 이후에는 좀 본격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IPO 개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상장 예정일은 2월 7일로 현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미르 IPO 관련해서 회사에 대한 설명을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회사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